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또 나와서 오늘 상한가에 직행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좀 악재가 있었죠. 그때 악재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생명과학 5천억 원 인보사 수출 계약 취소 요청을 접수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1번 측에서 계약금 240억 원을 반환하라 그러고 코오롱은 취소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당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좀 주가의 위치를 좀 보죠. 자, 요때입니다. 좀 깨끗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요때 악재가 나오면서 장중에 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한 20% 정도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15% 수준까지 양봉을 만들면서 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또 시도를 했어요. 무중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역시 또 반등을 좀 잘했고요. 하지만 이 11만원대 고점에서는 역시 또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매물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은 지수가 좀 좋지 않으면서 약세를 또 동사도 면치 못했었는데요. 자, 요 당시에 또 7월 달에 수출에 대한 소식이 또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때 뭐 기술적으로 보면 한 19% 정도 갭으로 떠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다시 음봉으로 이번엔 반대로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좀 빠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는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그때 내용을 좀 보시면 인보사를 중국에 수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5년간 총액이 무려 2,30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중국 지역에도 인보사가 들어간다, 이런 기대감에 갭 상승했던 건데, 단지 이게 그 식약처의 허가가 완료돼야 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갭 상승 이후에는 이제 장대 음봉을 오히려 맞게 됐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오늘 드디어 또 반전의 드라마를 썼죠. 먼디파마하고 6,677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계약금 300억에 5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이 향후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데요. 자, 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미약품 때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5천억 수준의 계약이었었는데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서 오히려 6,600억 수준으로 더 높은 계약금을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보사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 알고 있어야 주가가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전략을 또 세울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그 KLS 2031이라고 하는 신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고요. 아직 임상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신경치료제 쪽에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항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이 준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그 바이오 신약 중에서는 고용암 관련된 이 항암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LS 1010 일단 치료 백신 플랫폼으로서는 만약에 이 신약이 성공한다 그러면 아주 큰 그 기술 수출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1조 이상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지금 그 2016년 규모로 이제 이 10조 원 규모인데요.
2020년에는 40조 원까지 이 백신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치료 백신 플랫폼 이쪽에 그 바이오 신약이 임상 단계를 잘 거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기술 수출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구말리죠. 인보사와 같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매출 비중은 바이오 쪽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그 바이오 업체들이 그렇듯이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의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여유롭겠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죠. 자, 이번에 그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거에 1년 동안에 이렇게 주가 차트를 조정해 보면 거의 없었죠. 요때 이제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졌던 그때 이후로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주가 위치들을 한번 보면요. 과거에 이제 바이오 광풍이 불 때 싼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하지만 매물 맞고 떨어지고 매물 맞고 떨어지고 계속 하락 N자형의 패턴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급반등에 나섰습니다만 역시 지난번 싼 고점을 맞았던 그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또 합니다만 역시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또 매물대를 만들고 떨어진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아직은 역별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배열화되면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급등이 나와도 앞전에 이 11만원대 근처에 가서 또 얼마든지 매물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한다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옆으로 또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잘 한다 그러면 수급 진입 여부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면 뭐 긍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그 급등에 바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또는 지수가 갑자기 급락나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역시 다시 추세를 깨지 않고 움직이려면 최소 심리적인 가격대 7만원대는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 7만원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추세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재료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 수출료가 과거에 뭐 몇백억 수준,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몇천억 수준, 뭐 조 단위 수준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세력들에게는 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건 역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바이오주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될 그 업종군이 바로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